안녕하세요, 배종만입니다. 오늘은 낚시하는 영상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베스 낚시, 루어 낚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이거는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보탬이 되겠다, 요런 것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 낚시, 루어 낚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스는 색을 따지고 입질을 합니까? 베스는 색을 따지고 입질을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떤 거를 던져도 베스가 입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베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베스 낚시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루어 칼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칼라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본토인 미국에 가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오래됐죠. 베스 낚시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서 각 호수마다 잘 먹히는 칼라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를 하게 된다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비슷한 칼라의 그런 소프트 베이트, 하드 베이트를 사용하는 걸 보면 분명히 물색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잘 낚이고 어느 정도는 입질의 빈도가 떨어지는 루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어떤 걸 던져도 내가 좋아하는 거 던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미국에는 분명히 그런 컬러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컬러를 따라서 한번 낚시를 해보는 게 확률을 조금 더 높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베스는 딱히 액션이 없어도 루어를 무나요. 베스 낚시를 하다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정지라고 했습니다. 정지라고 했는데,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 베이트, 그리고 뭐 스몰러 버지그에 보면 스커트가 같은 게 달려 있죠. 우리 눈에는 정지되어 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속에는 아주 미세한 수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먹이에 대한 어떤 활성도가 떨어질 때는 데드 워밍이라고 해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동작에 입질을 많이 합니다. 수심이 10m가 넘어가는 그런 아주 깊은 장소에서 낚시를 할 때는 보통 굉장히 얇고 꼬리 움직임이 좋은 그런 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정지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물속에는 아주 미세한 수류가 있기 마련이고, 베스가 저게 뭐지? 라고 딱 도착을 해서 지느러미로 역추진을 딱 주면 그 정지를 하고 있는 소프트 베이트가 출렁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얇게 하고 꼬리 부분에 테일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정지 동작만 해도 입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여기는 분명히 베스가 있고 이 베스가 아주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오랫동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1분, 2분 있다가 입질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강이든 댐이든 수로든 우리 눈에는 정지되어 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물속에는 대류가 있죠.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정지 동작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는 루어를 먹이로만 보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낚시를 할 때 입안에 루어가 들어가면 얘가 배가 고파서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방송에서도 그럽니다. 베스는 입이 크니까, 입이 크고 루어에 반응을 잘하니까 우리 민물고기를 막 먹어치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베스는 호기심이 정말 많은 애기 혹은 고양이처럼
호기심이 정말 많아서 뭔가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게 뭐지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면 촉감이라든지 질감, 맛을 봐야 되겠죠.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일단 집어넣습니다. 애기들은 모르니까. 호기심은 많고 먹어봐야 알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낚시를 했을 때 입안에 루어가 들어갔지만 얘가 이걸 먹이로 인식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한테 누가 베스 낚시에서 베스가 정말 먹이로 인식을 해서 루어를 넣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막 피딩을 할 때는 정말 배가 고파서 살치라든지 뭐 빙어라든지 입안에 덥석덥석 넣어줄 때는 먹이 활동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빅베이트라든지 아니면 저크베이트, 뭐 하드베이트 계열 중에 먹이고기와 동떨어지게 생긴 것들을 입안에 넣는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기심 내지 내 영역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반사적으로 하는 공격,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낚시를 할 때 이걸 꼭 먹이로 인식을 해서 먹이겠다라는 생각보다 얘한테 호기심을 줘서 공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베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낚시를 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베스는 루어를 먹이로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집어제나 새우향, 오징어향, 이런 향기가 베스 낚시 루어에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됩니까? 자, 포뮬러라고 합니다. 집어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웜을 개봉, 쉐드 같은 거나 뭐 호그나 소프트베이트를 개봉을 하면 향기가 올라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서 향기를 입혀서 이제 베스 입질을 유도한다, 이렇게 선전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베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내가 베스라면 오징어 냄새 나네? 먹고, 새우 냄새 나네? 먹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민물에는 오징어나 새우가 없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베스가 먹이로 인식하고 입안에 넣었을 때, 물론 어떤 입안에 넣고 완전 소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입안을 넣고 다시 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포뮬러를 넣는 이유는 어떤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입안에 넣었을 때 루어가 이게 먹을 게 아니다라고 뱉는 그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준다, 그런 개념으로 포뮬러, 뭐 새우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오징어향, 이런 것들을 첨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진락을 하는, 워킹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조금 더 오래 물고 있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포뮬러를 뿌려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계속 그걸 쓰실 거고, 이걸로 한두 번 써봤는데 이거 뭐 번거롭기만 하고 냄새만 나고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써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낚시에 있어서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포뮬러라고 뭐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걸 무조건 사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화를 한다,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라인의 두께, 라인이 두껍거나 혹은 얇거나 하면 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 라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낚시든 간에 뭐 이게 붕어 낚시든 혹은 뭐 루어 낚시든 뭐 원투 릴 낚시든 뭐 바다 낚시든 어떤 낚시든 간에 라인의 중요성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라인의 두께 때문에 입질을 받고 못 받고 분명히 저는 생긴다라고 봅니다. 물고기가 라인을 인식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색이 안 들어간 그런 라인을 좀 많이 또 선호를 하고 그런 경향이 강한데, 실제로 저는 베스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안 끊어지는 한에서 최대한 가늘게 쓰려고 합니다. 베스가 라인을 봐서 혹은 라인이 뭐 굵으면은 뭐 베스가 다 보여서라기보다는 어떤 루어든 간에 루어의 가장 좋은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인이 물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게 좋아요. 라인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루어의 고유한 액션이 안 나오고, 또 라인이 굵어지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비거리도 안 나오고,
또 챔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라인이 두꺼운 라인을 쓰게 되면 뭐 바늘이 펴져 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인은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그런 시즌에 내가 아주 작은 스몰 오버지그 가벼운 채비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두꺼운 라인을 쓰게 되면 일단 비거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실제로 라인의 무게도 또한 어느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을 움직이면, 내가 조금 움직였을 때 조금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라인이 두꺼워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액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라인의 두께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쓰는 것보다 내가 사용하는 루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낚싯대에 맞게 가장 적합한 챔질을 하거나 장애물이 있어서 꺼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물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장소에서는 수류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는 라인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조과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베스 낚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댓글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을 한번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초급자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쉽게 풀어서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낚시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 뭐 라인이라든지 어떤 뭐 포뮬러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궁금했다,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또 다음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